수업 시작할 때와 마무리를 꼭 저는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한글로 된 부분을 같이 3기 5기까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불, 귀법, 귀승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부처님과 성스러운 가르침과 청정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불살생, 생명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심을 바라여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불투도, 훔치지 않고 오히려 복과 덕을 베풀어 보호하겠습니다. 불사행,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사랑으로 언어와 행동을 닦아 보호하겠습니다.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과 긍정으로 환희롭게 보호하겠습니다. 불음주, 욕망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맑게 보호하겠습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네. 교과서 65페이지 하단. 고용주가 갖춰야 될 덕목, 품위. 원래 이제 동서남북 상하. 이게 제일 이제 제일 밑에인데 지금 원문에서는 상이 제일 뒤에 나오고 하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한글을 한번 보면은 선생이여 주인은 5가지 일로서 하인을 가르쳐야 한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지금 이제 옛날 투로 이제 이 하인이라고 그랬지만은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지금 이 오늘 시간은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종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지만은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직원, 사업주와 사업자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근데 요즘은 그게 한 식구로 인식이 되잖아요. 한 동료로서, 또 한 도반으로서. 이게 상하의 주종 관계가 아니고 지금은 모든 생각이 평등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 간의 관계, 서로 간의 도반들 간의 관계.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면은 선생이여 주어 동사이 오사 교수 운하이 예오. 이게 5가지 선생은 육방 얘기를 했던 그때 당시에 바라문의 아들 이름이죠. 주는 주인. 동사는 원래 이 하인과 또는 종. 그렇지만은 이게 명사합쳐서 이게 복합 명사지만은 현대적으로 풀면 이게 이제 사자가 식일 사자도 되거든요. 식일 사자. 이것이 동사. 그러니까 하인을 식일 때 주인이 하인을 상대할 때 5가지 일로서 교수는 가르치고 전수한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그거는 그게 이제 요 주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자는 뭐뭐되게. 요 동사는 원래 이게 종, 그리고 하인.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 부하를 부리다 또는 같이 부리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역하게 되면 종과 하인에게 그렇게 하지만은 현대적인 의역을 약간하게 되면 부하 사람들, 식구를 상대할 때, 부릴 때, 교수는 우리가 교수 그러죠? 대학 교수. 이게 교수는 이것도 이제 불교적인 용어예요. 교수사 할 때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가르치고 전수한다. 전수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손수자가 붙어 있으면은 주는 거고, 손수자가 없으면은 받는 뜻이거든요. 이게 있고 없고. 근데 옛날에는 손수가 있으나 없으나 이게 손수 있죠? 같이 주고받고, 그러니까 문맥상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손수변이 있으면은 전수하는 거고, 손수변이 없으면 받는 거고, 이게 교수는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 전수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지식, 정보, 모든 것을 전수한다. 이게 전수한다는 어떤 동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게 주인은, 사업자는 고용인, 종, 하인에게 5가지 일로서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 요 5번째까지, 여기까지 5번째가 일단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능력에 알맞게 부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제때 음식을 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제때 보수를 주는 것이며, 네 번째는 병이 들면 약을 주는 것이며, 5번째는 휴가를 허락하는 것이라. 선생이여, 이것이 5가지 일로서 하인을 부리는 것이다. 여기서는 하인은 우리 식구, 도반, 직원들 폭넓게 해석해야 돼. 옛날 문투로 종과 하인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부처님도 이렇게 제가불자들이 그 장자라든지 또 아주 덕망 있는 분들이 부처님께 와서 가르침을 청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안에서 하인들을, 식구들을 어떠한 가풍으로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게 지금 원문만 나왔지만은 해설본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게 말해서는 이거는 조문이고 판례들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보면 일자, 수능사역 그러잖아요. 수능사역. 능력을 따라서 자격, 이 일을 시킨다. 여기서는 이제 시킨다는 동사예요. 능력을, 여기 능력, 능자는 능력이라든지 기능, 능력과 기능을 따라서 일을 시켜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밑에 사람 식구들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 당시 때도 공부를 시키는데, 풀무지를 한 사람은 풀무지를 그 대장간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수식관을 닦도록 하거든요. 계속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이게 수식관을 닦아서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듯이, 부하가 됐든지 식구가 됐든지 그 사람의 능력과 기능에 따라서 일을 배분해야 돼요. 능력에 따른 소임, 그리고 직원의 역량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직원이 무리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너무 느슨해져도 안 돼요. 너무 또 스트레스, 압력이 강화되면 포기를 하게 되고, 자식을 하는데도 시험 보면 한 60점 되는데 90점 설정을 하게 되면 포기를 하게 돼요. 60점이면 한 70점. 그래야 도전 정신이 있고 포기를 하지 않고 가지. 그러니까 교수사는 그 제자의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업무를 부여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개인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것. 특수성을, 옛날에는 아주 관상 보기도 좋고 서로 간의 대인관계도 편했어요. 너도 나도 똑같이 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땅 보고 농사 짓고 수수하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내일다방이 말을 안 해도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그 생각까지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직업들도 수 없고 기능들도 업식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존중을 해야 돼요. 역량을. 옛날에는 스님들이 도인이 많았던 게 왜 그러냐면은 저 북쪽 만년설에서부터 저 남쪽 해변 모래사냥까지
보고 듣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도 내륙 지방에서는 평생 바다를 보지 못하고 일평생을 보내는 분이 있고, 바닷가에서 태어나신 분은 평생 산에 있는 큰 폭포를 보지 못하고 일평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육군의 경계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한 두 골짜기, 세 골짜기 넘어가면 사투리가 틀려. 근데 스님들은 뭐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요리조리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보고 듣는 게 많아요. 그게 자연히 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사람들 더 보고 듣고 많아가지고 산속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능적인 것은 포기를 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합니다. 기능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 조금만 개인 교습 받고 학원 다니면 쪽집게 도사들 많고 얼마든지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능은 딸리지만 원론적인 도마와 칼을 잘 쓰는 법만 가르치지 이 수학으로 공작을 만들고 또 꽁을 만드는 기능적인 것은 딸려. 원론적인 이야기만. 그러니까는 어떤 그 개인의 독특한 상황 없이. 아니, 국가에서도 똑같아요. 국민의 그런 장점, 특별한 기능, 또 그런 부서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때 음식을 주는 것이며, 이자, 음식, 수시, 음식을 따를 숫자는 때 준다는 말이야. 제때. 그러니까 음식이나 차나 간식을, 의식주를 보살펴 주는 겁니다. 복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단체가 잘 되려면은 그 조직원의 의식주를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주고 복지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복지를 조금 아끼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소탐대실이 되게 돼 있어요. 내나 그 기능을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제때 어떤 보면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적시적소에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올백을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게 되거든요. 헌신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재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으면은 뭐 비가 오더라도 혹시 뭐 물고가 막히지 않았는가, 어디 낙엽이 쌓이지 않는가, 주인의 입장과 객의 입장은 틀려요. 객은 그냥 비가 오면은 자기 신발 마루 밑에 넣고 그냥 방에 기어가 떠내려가나 물고가 막히나 그 관심이 없어요. 주인은 미리서 보고 신경을 씀으로써 10가지, 20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작도 삼형제가 있었다고, 중국의 대의왕 편작이 삼형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갈 왕이 편작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천하의 명의인데 당신보다 더 뛰어난 명의가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누구냐고 하니까는 저에게 형님이 두 분 계신데 그 형님들이라고. 아니, 나는 당신 이름을 많이 들었지만 형님 이름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첫째 형님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서 다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염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서 우물을 다 청소하고, 쉽게 말해서 전기 누전이 되기 전에 사전에 전기 누전이 되도록 않도록.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두 번째 형님은 그 싹이 트면은, 표시가 나면은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이 그냥 말로 공치사로 아이고 수고했다고 하지만 자기는
환자가 아프고 피고름이 맺히고 그럴 때 째고 뼈를 고쳐주고 하니까는 너도 나도 고맙게 뭐 계란이나 들고 닭을 들고 무슨 엽전이라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환자가 한창 아플 때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바로 표시가 나고, 근데 어떤 조직이든지 단체가 잘 되려면은 사전에, 근데 그것은 잘 표시도 안 나죠. 근데 그거 큰 복이 돼요. 큰 복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가라든지 고용주는 사전에 직원들의 의식주를 보살펴주고, 그것을 또 하게 되면 복지에 투자를 해야 돼요. 복지에. 근데 그것을 아끼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때 보시를 주는 것이며, 삼자, 사, 노, 수, 시, 노동, 줄사, 때에 따라서. 하게 제때 보시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식구들이, 직원들이 수고하거나 고생하면은, 수고로 올 노자거든요. 고생하면은 그 성과에 따르는 배분을, 지분을, 보수나 배상을 제때 주는 것. 적절하게. 그게 어떤 노동 가치에 합당한 급여와 보상을 줘야 돼요. 그것도 시기에 맞도록 제때 지급하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벌이 좀 분명한 게 좋습니다. 앞에서 지도자는 공헌이 있는 사람 확실하게 그 성과급을 주고, 허물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그러니까 그 조직, 그 단체가 잘 되려면은 비선 실세가 없어야 돼요. 비선 실세는 뭐예요? 권리는 찾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국가도 안정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비선 실세. 그것은 뭐예요? 책임을 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력 행사는 다 해요. 네, 책임을 지지 않고 실력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청문회 불려갈 일이 많아. 그러니까는 주가 되는 사람은 상벌을, 그 사람이 공헌을 하게 되면 상을 주고, 어떤 허물이 있고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게 힘이 없으면은, 그리고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비선들이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이 많으면,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 책임을 지고 그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는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해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불교 대학생들은 보면 다 지금 고용주가 되면서 고용자가 되는, 지금 보통 보면 이제 복이 많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들 고용주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이치에서는 사회적인 우리 단체고 원로 역할이 되면서 고용주 역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사로운, 삿된 것에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틈새로 비선들이 들어와요. 비선의 말은 참고를 듣더라도 그 사람이 그 위치에 했던 사람에게 자문을 받으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젊지만은 그 위치가 될 사람한테, 그 사람은 생각할 때요, 이렇게 할 때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되고 양면을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자문을 받더라도 그 직책을 겪지 않는 사람에게, 또 앞으로 그 직책을 겪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하잖아요. 언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사찰도 그래요. 강원은 눈밖에 안 보여요. 유론은 유론으로, 유론장으로, 주지는 주지의 눈. 그러면은, 암만 해도 주지 있으면 주지의 눈이 있다 보니까는, 저 밑에서는 언론적인 이야기였지만은, 솔직히, 순천시장이 찾아오신다. 그러면은, 밑에 사람은
우리 보살님이나 시장이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주의스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보는 전체 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어떤 비선 실세에 놀아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조직, 그 단체, 그 국가는 그냥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지고, 그리고, 예, 이게 그 능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돼요. 급여와 보상을 제때해라. 그리고 뭔가 투명하게, 명확하게 성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그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 돼요. 이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리고 자기가 했을 때 평가를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평가를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어떤 투명하게 평가가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자지우지 하게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때 보수를 주어라. 네 번째는 병이 들면 약을 주는 것이며 병이여 의약 그러잖아요. 병이여 의약. 병이 들었을 때는 의약. 의사와 약을 주어라. 줄 여자. 제공해라. 제공해라. 특히 요즘은 아프거나 특히 산업재해가 당했을 때, 요즘 뉴스를 보고 보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소탐 내실을 해가지고 하여튼 산업재해들이 많잖아요. 산업재해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업재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투명성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하청에서 하청 가면은 거기에 따르는 산업재해는 반드시 동반하게 돼 있어요. 산업재해라든지 아플 때 제때에 지급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요즘 뭐 기본적으로 시급이 적용되고 4대 보험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4대 보험이.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들이야 어떻게 보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지금 선진국으로 갔다 오지만은 지금 젊은 자제들은 바로 선진국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사유 방식이 틀려요. 선진국의 국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급, 고용주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시급은 최소한의 가족과 화목, 서로 간의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이제 호주 한번 안내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동양 사람들이 내는 호주에 거시는데 한국, 대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민을 와가지고 오자마자 냅다 그냥 거기는 이제 그 담이 그 목장 형태로 그냥 담에 그 장미도 크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고 하는데 오자마자 냅다 그냥 부르골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탁소가 거기 하나 생기면은 거기 원래 있던 세탁소 서너 개는 그냥 문을 닫는데요. 그러면 한국 사람, 대만 사람들 하게 되면은 그냥 부인, 아들내미, 딸내미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오전에 오후 갖다 배달을 시켜주고 밤낮 없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고 하니까는 경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말 때도 출근을 하지. 원래 9시에 하는데 그냥 8시에 가서 하지. 그러니까 덩달아서 호주 사람들도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시키면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주 사람들은 시키면서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 돼서 때로는 애완견도 데리고 달리고 하는데 냅다 아시아 사람들 여기다 무리도 먹고는 그냥 냅다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1등을 했네.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각박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어머니의 아버지의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는 그렇게 각박하게 내가 우리가 보면 일체 유심조가 뭐냐면은 종교도 내가 주인이 돼서 종교를 하인으로 부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돈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지 역으로 전도가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고 종교의 노예가 되고 내가 부처가 돼서 부처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불교대학 다니고 있고 저를 믿는 거 붙잡고 자부심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부처가 돼서 부처를 노예로 부린다. 내가 종교를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종교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근데 부처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종교 노예가 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부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보면 학자가 보면 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둥바둥. 그것도 말고 차 한 잔 마실 그 여유와 여력이 없이 하다 보니까는 그 차 한 잔 아끼면서 부부간에 혈압 높여서 싸우고 돌아보지 않고 3박 4일 동안 냉랭하고 아니 차 한 잔 아끼다가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은 경제적인 게 아니고 그만큼 인생을 여유시 살아가는 것. 네. 그리고 병이 나서는 의사와 약을 제공한다는 것은 뭐예요? 건강관리를 직원들에게, 식구들에게 건강관리 지원을 해줘라.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배려를 하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참 우리가 다들 60 넘고 뭐도 하게 되면 밤낮 무슨 똥치서 날아오잖아요. 건강 무슨 체크라고 귀찮아서 안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3만 원짜리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30만 원, 300만 원에 들어갈 것을 사전에 문제 제기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귀찮고 3만 원 하게 되면 앞으로 300만 원, 3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나 국가건강보험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환자가 더 하게 되면 더 큰 손해가 돼요. 근데 너나 나나 할 것이 이 세대 때는 최대한 아플 때 참다 병을 키워서 이제 가게 되고 해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다들 뭔가 이제 위치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 식구들 건강관리 또는 보호. 그러니까 그 일과 인생을 즐기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보면은 어떤 정신적인 거가 육체적인 거, 그리고 또 환자가 어떤 그 약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당연히 의사는 환자들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거고, 고용주는 그 직원들이 꺾이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고용인은 고용주는 직원들을, 식구들을 어떤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세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서는 그 제자들이라든지 또는 장자들이 또 국왕들이 오게 되면은 백성이라든지 그 하인들, 고용인을 잘 배려를 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수시로 줬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보면은 휴가를 허락하는 것이다. 5번째, 종기 휴가. 여기 이제 휴가, 여기 이제 종자는 놓아줄 종자인데 그 휴가를 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에게 휴가를 주어라. 원래 이제 이 종자는 어떤 새가 하늘로 날아가도록 놓아주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아가도록.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풀어주다. 자유스럽게 풀어주다. 이게 휴가를 풀어주다. 허락하다.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자,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그 기간에는 두지 말고 기본적인 의무를 시도록 하고 주인, 고용자의 관용과 배려로서 나타내는 덕목. 그러면 그것이 다시 재충전이 되거든요. 재충전이 되는 것. 이것은 지금 고용자의 자세, 유지, 주인, 사장님이 직원에게 해야 될 그러한 배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5가지 일로서 주인은 당연히 어떤 그 직원이라든지 식구라든지 동료, 도안들에게 이러한 5가지 일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 전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근로자가 갖춰야 될 그런 덕목, 고용자 해야 될 덕목. 한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도 5가지 일로서 그 주인을 받들어 섬겨야 한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주지 않으면 가지지 않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일을 순서 있게 하는 것이며, 5번째는 주인의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가 지켜야 될, 여기서는 하인이지만은 어떤 직장, 피교육자가 해야 될 그 회사, 사장, 주인에게 해야 될 그런 일들. 여기서 이제 동사, 여기서 동사, 이건 내놨지만은,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이제, 고용인, 하인. 이제 그런, 이제, 이건 하인. 이제, 한편으로 이건 이제, 시일 사자도 돼요. 근데 어떤, 이것은 명사, 복합명사거든요. 근데 직역은 종과 하인에게 5가지 일로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종과 하인은 주인을 5가지 일로서 보살펴야 된다. 이제 주인은 이제 사업주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일찍 일어나는 것이며, 일자, 조기. 일찍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금 직장을 가진 사람은 가장 좀 먼저 출근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 꼭 그 정시 시간뿐만 아니고 사전에 미리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맡은 임무, 어떤 기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을 가능하면 예정보다 빨리 마무리하는 자세. 그런 것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는 것. 게으르면은 만사 어떠한 약도 필요가 없거든요. 부지런할 근자. 근면할 때 이 근자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그럽니다. 네. 지혜가 있이 더 부지런하면 더욱더 좋고, 자, 두 번째는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이며, 위사조밀, 일. 그러니까 이제 이 빈틈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조밀, 주밀.
주밀인데 조밀로 썼다. 주밀. 그러니까 어떤 상사가 믿고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가면 갈수록 자기의 본인의 특기, 장점, 전문성, 그게 필요합니다. 자기의 특기와 장점, 전문성이 있을 때, 그리고 자발적인 책임감,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업무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자기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해하고, 명확히 이해하고, 세밀하게, 완벽하게 처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직장이라든지 회사에 신뢰를 얻는 거고, 그러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 관련 지식을 꾸준히 학습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것. 소금도 넣으면 끝까지 다 녹을 때까지 잘 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세.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결과는 논하지 말고 과정이 그렇게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하게 되면 당연히 결과도 따라오고, 혹 그 결과가 못 미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정성스러운 이것이 회사를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정성과 빈틈없는 처리, 그렇게 되면 세밀하게 자기의 어떤 전문성, 특기, 장점을 살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지 않으면 가지지 않는 것이며 불여, 불취. 우리가 이거 당연히 잘 알지만은 주인이 주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자세와 충성심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회사의 1급 정보라든지 비밀 정보들, 영업 기밀, 특허를 냈던 거, 특허 나오기 미리서 그것을 요즘은 조금 준다고 해서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회사 기밀을 가지고, 군대의 기밀을 가지고. 요즘 흔히 말하는 산업 스파이.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은 옛날처럼 국가도 토지의 개념을 벗어나고, 아주 오래전에 시조의 개념이었지만 지금 토지의 개념도 벗어나고, 지금 어떤 회사 자체가 국가보다 더 크잖아요. 이제 국가 개념도 점점 없어져요. 어떤 회사, 어떤 특허, 어떤 기술, 그것이 이제 국가가 그 회사에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 회사에 요즘 국가 자체도 기업인들이 아예 그 발언권이 세잖아요. 이게 영업의 기밀이라든지 국방의 어떤 비밀 작전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그런 것을 철저히 시키면서는 어떤 특허라든지 그런 것을 지켜주고, 또 회사의 긍정적인 면, 그 조직의 긍정적인 면을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에도 알림으로써 기업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회사, 내가 훔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회사의 그 조직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 회사에 대한 비난이나 불만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내부에서 건전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주인의 자세죠. 내가 직원이지만 그게 바로 주인의 자세예요. 그럼 본인도 떳떳하고 남에게도 당당하고 회사에서도 자기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AI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100명 핸드폰 있지만 핸드폰에 광고가 각각 틀리잖아요. 예, 각각 업식들이, 보는 업식들이, 사용하는 업식들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제 보통 보면 하다 보면은 송광사도 보면은 거의 송광사 스님들이 사유하고 있고 보는 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어떤 알고리즘이 뜨는 거예요. 근데 뭐 우연찮게 방 가다 보면 저 스님도 저것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시급해서는 뭐 명품 무슨 옷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담배 그런 것은 알고리즘에 뜨진 않겠잖아요. 그거 잘 아는가 봐요. 거기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스님들이 공유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뜨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의 신업과 구업, 의업이 다 검증이 돼 있고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해요. 당당하고. 아, 알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나의 호법 신장이구나.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나의, 우리의 신업, 구업, 의업이 엽법하고 당당한 사람은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오히려 살기가 좋아요.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오히려 다 검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있더라도 열 눈이 보고 있는 것처럼 열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 나의 호법 신장이라니까요. 나의 비서들이에요. 내가 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해주고 그 사람들이 선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오직 더 잘 되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야,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기뻐요. 그렇게 사는 것.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그 조직이라도 회사에 특히 요즘 다 알잖아요. 기밀을 빼고 어떤 정보하고 하게 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뭐 시간상 문제지 오늘이냐 내일이냐 뿐이지 다 청문회 불려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일을 순서 있게 하는 것이며 장무, 이차 여기 임무, 소임 될 때 이 차는 차례, 차제. 이게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선, 후, 먼저 할 일, 뒤에 할 일, 차제, 경중, 중요한 일, 미뤄도 되는 일, 그런 것을 적시적소에 잘 배분을 하는 것. 내일 시험 보는데 신문도 중요하죠. 신문 보고 있으면은 상식을 갖춘다고 그러면은 차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경중을 판단이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선후, 차제, 경중을 잘 지혜 있게 이 일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것. 이 일을 할 때는 소임을 볼 때는 선후 차제를 잘 선정하고 경중을 경중하게 되면 가벼울 경자, 무거울 중자입니다. 경중을 잘 판단해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되고 일이 즐거워요. 그럼 인생 자체가 웃는 일이죠. 이 일에 대한 효율적인 게 생기고 즐거우면은 업무 처리도 아주 원만해지고. 이게 장무, 이차, 선후, 차제, 경중을 잘 판단하고 실행하고 성취해라. 다섯 번째,
주인의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다. 칭양 주명.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라든지 회사, 미래를 긍정적으로 즐겁게 해나갈 수 있도록 아주 굳건한, 그러려면 이것을 조직이라든지 그 회사를 잘 되려면 하여튼 본인도 굳건한 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직원은 직원이지만 고용주는 고용주로서의 확실한 가풍,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고용주라든지 어떤 직원이 정확한 목표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관역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활을 쏘는데 5발이면 5발, 10발이면 10발 다 헤매게 돼 있어요. 관역이 정확하잖아요. 그럼 한 발, 뭐 5m 밖으로 벗어나도 2발째는 3m, 3발째는 1m, 4발째는 정확해 목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시간과 노력에 따라서. 근데 가풍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방향이 흐트러진 밑에 사람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복지부동이 아니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낙지부동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데 책임자, 리더가 있는 분이 방향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다 일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가령 축대 담을 쌓는다. 담을 쌓는다는 방향,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모난 돌이든지 둥근 돌이든지 세모난 돌이든지 하다못해 사금팔도 바람구멍을 막거든요. 다 축대를 쌓았는데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잖아요. 네모난 돌도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장애물만 되는 거예요. 밤에 가다 돌에 팔에 부딪히고. 주인은 확실한 가풍을, 방향 제시를 해줄 때, 국가도 똑같잖아요. 책임자가 확실한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이 있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나의 신업 구호, 의업을 가리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지 않고, 고리, 가치,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금모기 뿐만이 아니고, 온갖 것을 다 해서 헤쳐나가도 돼 있는데,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어떤 방향이 없으면은, 정체성이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갖다 줘도 자기끼리 모함하고 자기끼리 해쳐요. 근데 확실한 방향이 있으면은, 죽창으로라도 버텨내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자가 확실한 방향과 투명, 신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한편으로는 그 회사도 자연히 미래가 밝고 회사에 드날리게 돼 있고 발전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서로 간에 주인이 고용주가 고용자에게 잘하고 주인이 하인에게 잘하고 또 하인이 주인에게 또 직원이 그 회사에게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요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알다시피 보면은 첫 번째 수능 사역. 네, 그 능력에 알맞게 직원을 부려라. 그 직원 역량을 기능을 파악을 해갖고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 직원의 식구의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무리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하고 그 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특수성을 존중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제때 음식을 주는 것. 복지 및 배려를 잘해라.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의식주, 관심을 갖고 복지에 투자하고 차가 됐든지 간식이 됐든지 먹는 거, 요즘 그래도 이제 먹는 것은 풍족하잖아요, 우리나라. 복지에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려를, 혹
산업재해가 되면은 요즘 뭐 변호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제때 서류를 해줘야지 그 효율성으로 하고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간혹 비교하기는 뭐하지만은 다문화 세태민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병원에서부터 산후조리원 할 것 없이 배려가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시켜서 엄마가 건강해야지 가장 이 사회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 주변에다 올바로 안정을 하고 지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때 보수를 준다. 제때 보수를 준다. 공정한 보상. 또 한편으로는 상보를 분명히 해주는 것. 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 그리고 나의 재능을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것. 한편으로 또 명확한 성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지 불만이 안 생기거든요. 네 번째는 병이 들면 의사와 약을 제공해라. 당연히 건강 및 안전 책임. 산후재해 이후 뒤수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편작의 두 형님처럼 사전에 그것을 미리서 해소시키는 것. 육안으로 볼 때는 그게 누가 나의 이러한 공로를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지 몰라지만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은 시켜서 양자역학에서도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물질과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주파수 다 그 업식이 모이게 돼 있어요. 눈에 띄는 걸로 판단하지 말고 아주 그냥 폭넓게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관통하고 10법계 지옥에서부터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 그 10법계를 관통하는 우리가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다섯 번째, 휴가를 제때 주고 허락하는 것. 그게 한편으로는 다시 재충전의 기회가 보장되고 또 가족끼리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과도한 업무를 주지 말고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 그래야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기업 같은 데서는 혹시 휴가 때 뭐 월차가 냈든지 연차가 냈든지 애국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서로 눈치 보고 못하고 막 철학 업무에다가 뭐 휴가도 없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간다고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보고 듣고 견문, 지식, 지혜를 얻게 오히려 돈을 투자해서 줘야 되는데 당신 스스로 간다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돈을,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죠. 참 옛날에 어디 가고 뭐든 눈치 보이고 뭐든 이래저래 알게 모르게 가고 있지만은 오히려 회사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신 간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중생 세계에서는 육군으로 보고 듣고 느껴야지 경험과 지혜가 불어나게 돼 있어요. 경험과 지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은, 나도 이제 우리도 그러한 뜻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여행이라는 것은 시간, 건강, 경제적인 것이잖아요. 그 셋 중에 단 하나만 있어도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고 우리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간도 많지, 건강도 이렇게 건강하지, 돈은 그냥 오른쪽 왼쪽 주머니에 다 있잖아요. 그래도 안 가요. 애기 때문에. 근데 좀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저부터도 그냥 방구석에만 있고, 저도 이제 외국 생활 좀 하고 있지만은, 아이고,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대륙에 바로 코앞이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대륙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제 그 성격, 근데 그걸 좀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되던데, 가능하면은 누가 이제, 또 후배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눈치 주지 말고, 얼른 봉투라도 하나 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메탄, 건강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시간이 있든지. 근데 그 세 개가 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안목이 넓어져요. 그러면 상대편을 이해하게 되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래야지 재충전이 되고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여행을 다 다녀본 사람은 굉장히 대인관계가 좋아요. 대인관계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직원이, 노동자가 갖춰야 될 그런 상황. 보면, 첫째, 일찍 일어나라. 성실성으로서 미리서 준비해라. 갖추어라. 가능하면은, 이제 먼저 출근하고, 미리 준비해서, 맡은 업무를 마감보다, 기한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가능하면은. 아이고, 근데 저도 이제 뭐 하게 되면, 꼭 수업 준비도 다급해져야지 하게 되더라고요. 미서 한다고 그러면서 말만 이렇게 마음만 했겠지, 풀떼기 떨어져야지.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라. 그 빈틈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잘 알아야 돼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장점, 또 한편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이고. 그러면 긍정적이고 자발적이고 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만하게 처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동료, 회사의 신뢰를 받게 돼 있어요. 또 그 업무에서 전문가가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지 않으면은 가지지 말아라.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윤리적인 가장 기본적인 자세, 정직. 특히 여기 현대적으로는 어떤 회사의 재산을 직접 자산이든지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권리, 그 위치에서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또 판단하지 말아라. 특히 비밀 정보라든지 기밀 유출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탐욕을 버리고 정직한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일을 순서 있게 해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 이 일을 할 때는 선후, 차제, 경중 잘 선정하고 잘 판단해서 실행하라. 그러면 일에 대한 즐거움과 그 회사가 즐겁고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성도 당연하고,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당연히 주인이 빨리 되지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주인, 회사의 이름을 높여라. 그러니까 요즘은 그 회사에서 돈 있으면 그 어떤 스포츠가 됐든 노래가 됐든 광고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광고를. 어떤 그 회사라든지 좋은 이미지들, 기업에 대한 이미지들,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하게 되면은 그게 요즘은 광고 초단위로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승복을 입고 또는 어떤 염주를 들고 우리 자체가 이렇게 머리를 감고 승복 입잖아요. 굉장한 광고예요. 광고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되고 이게요. 오늘 이 5가지 일로서 서로 간에 사업주, 회사, 기업가 지켜야 할 덕목, 또 직원들, 노동자들, 하인들이 지켜야 할 태도를 부처님께서 임금이나 장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와 같이 대우하고 그 회사에 가풍을 세우면은 하방, 이게 지금 하방에 해당돼, 육방 중에서 하방이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고 어떤 근심 걱정이 없어서 그 하방이 아주 튼실하다. 그 회사가 아주 발전을 하게 된다. 국가도 아주 안정되고 발전, 또 안정을 이루게 된다. 네. 자, 합장을 하십시오. 네. 여기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자 불신, 율자 불행, 경자 불어, 선자 불신. 계는 부처님의 신체이고 율은 부처님 행동이며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상구벌이 화중생, 진리를 따르며 이웃과 더불어 부처가 되겠습니다. 유심정토 자성미타,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네, 다 같이 성불합시다.